자, 이제 136페이지 보세요. 그 부분 빼먹고 넘어갔죠? 우리가 무효처들 약간 좀 어려운 부분까지 있었는데 뭐 추인 이런 게 상당히 어렵죠. 무효행위 추인도 했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도 했어요. 이따 좀 이따 추인 하나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게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추인 듣고 미쳐버리겠습니다. 뭐가 뭔지. 점점 읽으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 추인이 이렇게 서로 다르구나라고. 아무튼 이렇게 점점 뭐든지 조금씩 알아가니까 처음에는 그 답답함을 꼭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학원 오실 때는 성질 죽여 오시라 했죠. 성질을 죽여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1월 달, 3월 달, 5월 달 이제 하면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래 차근차근 한번 하셔야 되고. 그다음 영어 사전 받은 거 있죠. 그 민법 그냥 보지 마세요.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거.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영상형 본 적 있나요? 이거 보면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해설이 더 어려워요. 그 책이 그렇습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객관식입니까? 주관식입니까? 우리는 객관식 시험입니다. 의미를 명확히 알 필요 있나요? 주관식이라면 명확히 해서 내가 그걸 글로 써야 됩니다. 객관식이라 대강 하면 돼요. 대강 의미를 대강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 단어를 외운다면 영어 단어 뭐 모닝 정확히 몰라도 돼요. 알짜가 있는 거 없는가 몰라도 아침인지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수능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짜 있는 거 없는 거 몰라도 돼요. 너무 영어 단어를 뭐니 막 쓸 필요 없으면 그냥 문장으로 쭉쭉 영어 단어 외우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글을 보고 글이 무슨 말인가 알면 돼요. 그 영어 사전 뭐 이게 무슨 말인가 볼 필요 없습니다. 해설이 더러워요. 그래서 그냥 책 속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걸 그냥 느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이제 136페이지는 상단에 제2장 대리 써 있나요? 그럼 그 앞에 써보세요. 이렇게 크게. 우리는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앞에 법률행위라고 써보세요. 정확히는 재산상 법률행위장상. 그러니까 민법 정책은 재산상 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법률행위 대리를 공부합니다. 법률행위 대리. 법률행위 대리입니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을 대리한다 이 말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대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대리는 대리운전 대리 그거 아니에요. 이건. 회사에 있는 우리 남편 김대리 박대리 그거 아닙니다. 뭘 대리한다? 법률행위를 대리한다 생각해요. 우리는 거의 아마 안 해봤을 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팔아야겠다. 내가 팝니까? 내 동생에게 대리고 줍니까? 내가 다 거의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리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안 해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런 대리 아니에요. 이건. 우리는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법률행위 이겁니다. 일반적 법률행위는 갑부동산을 우리에게 청약해요. 야, 내 부동산 3억에 살래? 라고 청약을 합니다. 우리 그래 3억에 살게라고 승낙했어요. 그러면 갑이 행위하고 그 행위를 갑이 책임지는 거죠. 여기도 우리 행위하고 그 행위를 우리 책임지는 겁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행위자와 책임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갑과 을이 매매하고 책임도 갑과 을이 지는 겁니다. 행위자와 책임자가 똑같아요. 근데 지금 공부하실 대리 행위는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상대방과요. 그럼 그 책임을 법에서 효과랍니다. 효과. 그럼 이 행위한 그 책임을 대리인이 진 것이 아닙니다. 책임은 대리권을 준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본인이 상대방을 책임져요. 이처럼 행위 주체와 책임 주체가 다른 게 대리입니다.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달라요. 행위는 대리인,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가 아니라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갑에게 X라는 아파트가 있다고 보세요. 갑이 현재 이민가 있어요. 아파트를 못 팔고 갔네요. 그럼 내가 와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야, 나 대신 X 좀 팔아달라고 X 매도할 대리권을 우리에게 수여합니다. 나 대신 X 좀 잘 팔아줘 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우리는 갑을 대리해서 X를 팔 대리권이 있죠. 그래서 우리 병을 만나서 저 X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다 가정해 보세요. 이때 매매 계약할 때 행위는 내가 하지만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그렇죠. 대리권을 준 갑이 책임진다라고 병한테 알려야겠죠. 그럴 때 책임은 갑이 진다고 병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럼 팔아달라니까 팔면서 갑이를 말했죠. 그러면 행위는 을과 병이지만 책임은 갑이 집니다. 갑과 병이 책임져요. 그럼 아무나 하자 없죠? 그럼 유효하게 갑과 병이 책임집니다. 이게 대리입니다. 행위는 을이에요. 근데 책임은 누가 진다? 갑이 책임집니다. 그러려면 을은 행위는 내가 하지만 책임은 갑이 진다라고 말해야 돼요. 이걸 좀 이따 현명한다 그럽니다. 현명은 저같이 똑똑하다 말 아니에요. 이름을 말한다요. 본인, 갑 이름을 말합니다. 책임은 갑이 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갑을 본인, 을이 대리인, 병이 대리행위,
상대방입니다. 이처럼 대리는 행위는 을과 병이하지만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과 병이 지는 거죠. 이런 걸 대리랍니다. 이처럼 유효와 대리가 되려면 그럼 일단 을에게는 정당한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정당한 대리권. 그리고 을은 팔아달라 했죠. 그럼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해야 돼요. 현명하면서. 그럼 완전 유효니까 책임은 갑과 병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럼 병은 갑에게 돈 줄 의무가 있고 갑은 병에게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번에는 대리에서는 효과 의사를 대리인이 결정해요. 효과 의사를 누가 결정한다? 대리인이 결정하면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겁니다. 효과, 책임을 본인이 져요. 그래서 둘이 이행한다 그랬죠. 그럼 이 X부동산이 시가가 3억짜리입니다. 이걸 팔아달라 그랬죠. 우리 병을 만나서 3억짜리를 4억에 매매했어요. 본인 갑이 을에게 대리권이었는데 4억에 팔았죠. 그럼 갑 기분 좋아져요? 기분 안 좋겠죠? 그럼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예요. 그래서 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럼 병은 4억 줄 의무가 있고 갑은 3억짜리 소유권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을에게 팔아달라는데 우리 병을 만나서 저 3억짜리를 2억에 매매했나요? 2억에 매매 계약. 그럼 갑 책임져야 안 져요?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집니다. 유효. 뭐 이건 유리하니까 책임지고 이건 불리하면 책임 안 집니까? 안 되겠죠? 사람이 이기적이면 안 돼요. 그래서 2억의 매매도 병은 2억만 주면 되고 갑은 3억짜리 넘게 된 겁니다. 이처럼 모든 의사를 누가 결정한다? 대리인이 결정하면 그 행위에 대한 책임만 갑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이 없지만 대리인과 사자는 달라요. 사자는 이게 시킬 사자 이해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은 의사결정을 본인이에요. 본인. 얘는 그대로 전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에서는 본인이 결정하면 얘는 전달만 해요. 근데 대리에서는 누가 효과 의사 결정한다? 을이 결정해요. 매매가 누가 결정해요? 을이 결정해요. 그러면 갑이 책임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와 대리는 완전히 달라요. 누가 의사를 결정하는가? 사자에서는 본인이 결정해요. 의사. 매는 전달만 하는 겁니다. 근데 대리에서는 을이 결정해요. 을이 매매가를 여러 개. 효과 의사를. 그러면 그대로 갑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권 줬을 때 얘가 항상 이렇게 갑에게 유리하게만 하면 우리 모든 행위를 다 대리권을 줘야 돼요. 근데 혹시 이런 짓 할까 봐 대리권 안 주는 겁니다. 내 거 내가 파는 거지. 그럼 갑이 대리권 줄 때 그냥 팔아줘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야, 을 3억 이상으로 팔아라고 대리권 주면 되겠네요. 을 3억 이상으로 팔아야 돼. 3억 밑으로 팔면 확 죽여버려. 그럼 되겠네요. 그럼 우리 못 팔던가 3억 이상으로 팔던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게 대리권 주면 돼요. 3억 밑으로 팔면 확 죽여버려라고. 그러게 대리권 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라면 팔겠어요? 너가 팔아야 시가라고 할 겁니다. 그럴까 봐 그러게 명확히 대리권 주도 못해요. 약간 두리뭉실하게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팔아버리면 우리 결정하면 갑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는 내 건 내가 파는 거지 함부로 대리권 안 주는 겁니다. 그렇겠죠? 아무튼 이렇게 대리는 일단 제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행위 주체와 효과 주체가 서로 다른 게 대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책을 보시면 136페이지죠. 01번 총설 있나요? 그럼 네모 1번 대리제도 의의를 보세요. 양괄호 1번 대리제도는 타인이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타인으로 하여금 법률행위를 대신하게 하는 것으로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하고 그로 인한 효과 즉 책임 같은 말입니다. 책임은 본인에게 기록한 제도입니다. 그럼 양괄호 2번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본인에게 기록되기 위해서는 첫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정당한 대리권 있어야 하고 그다음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를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그래서 보세요. 팔아달라 했죠. 그러니까 팔았죠. 그럼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행위했죠. 그리고 본인을 위한다고 현명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갑과 병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런 걸 대리 그래요. 대리. 그럼 네모 2번 대리 종류가 있나요? 양괄호 1번 이무대리와 법정대리가 있죠. 그럼 대리권 발생 원인에 따라서 이무대리와 법정대리 나올 수 있습니다. 이무대리와 법정대리가 있는데 이무대리는 여기처럼 내가 대리권 주고 싶어주는 겁니다. 너 나 대신 팔아주라고 대리권 줬죠. 내가 주고 싶어주는 거예요. 그런 걸 법률행위 그랬죠. 그래서 이무대리는 대리권 주는 것을 대리권 수요 표시랍니다. 내가 주고 싶어주는 거예요. 근데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에 따라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미 법정대리 예를 몇 가지 봤죠? 미성년자의 부모님, 친권자, 그다음 후견인들 그렇죠? 봤죠? 그럼 이무대리는 내가 대리권 주고 싶어주는 거죠. 이 대리권 수요 표시를 좀 더 줄이면 수권행위 그래요. 수권행위.
권한을 수여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법률행위예요. 내가 주고 싶어 주는 겁니다. 당사자 의사에 따라. 이것은 지금 이거 법률 규정이요. 죄송합니다. 이 법률 규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법 규정에 따라 생기는 대리입니다. 그래서 수권행위는 이무대리만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수권행위와 이무대리 거의 동의어처럼 생각하면 돼요. 수권행위 나오고 법정대리 나오면 이미 틀린 겁니다. 그거. 수권행위는 어디만 나온다? 이무대리, 대리권 수요 표시. 그럼 양가로 1번에 다 동그란 1번. 이무대리란 본인은 수권행위 동그라칩니다. 수권행위 와요. 대리권이 부당행 대리를 말하며 법정대리란 법률 규정 동그라칩니다. 법률 규정이 와요. 대리권 대리를 말합니다. 그럼 동그란 2번. 수권행위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하며 그 다음 장. 자 그럼 수권행위 온다 해보세요. 보통 우리가 대리권을 줄 때는 보통 내 인감증명 같은 걸 줍니다. 내 인감증명이 있는 대리권을 줘요. 그걸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위임장이라고 합니다. 나 대신 뭐 하라고? 내 인감증명이 있는 위임장을 줘요. 그럼 수권행위 할 때 꼭 위임장 교부해야 됩니까? 대리권 수여할 때 보통 사회에서 이걸 줍니다 많이. 그럼 대리권 수여할 때 꼭 위임장 교부해야 됩니까? 수권행위 할 때 위임장 교부해야 된다. OX 뭐예요? X입니다. X예요. 보통 주긴 하지만 병이 갑하고 우리 엄청 친한 줄 알아요. 그럼 말로 해도 되겠죠? 말로 해도 돼요. 말로. 단지 증거가 없을 뿐이지. 말로 해도 돼요. 구두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외웠어요. 아까 여기 서면으로 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더라고. 위임장이 서면이에요. 그럼 서면으로 해야 한다 무조건 틀려요. 뭔지 몰라도. 구두로 줘도 됩니다. 단지 병이 믿고 말고 좀 의심 있는 거지. 증거가 이건 명확할 뿐이고 구두는 증거가 약할 뿐이지 서면을 할 필요 없어요. 그것을 이제 거기 책에 분료식 그래. 분료식. 분료식이란 꼭 서면을 할 필요 없어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답니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걸 분료식 그래요. 그럼 자 동그라미 2번. 수권행위는 대리권 수여는 법률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수권행위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분료식 동그라십니다. 분료식 행위로서 서면 구두 다 가능합니다. 다음 3번. 법률 규정과에 발생하는 법정 대리는 미성자의 친권자 즉 부모님, 다음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의 후견인 등이 있다 그랬죠. 다음 양가로 2번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있나요? 이 말입니다. 능동대리는 우리 의사합시를 하는 거예요. 수동대리는 뭘까요? 병이한 의사합시를 우리 듣는 겁니다. 즉 매매가 되려면 이렇게 했겠죠. 우리 야 X 4억에 살래 청약 이게 능동대리. 그래 4억에 살게라고 들었겠죠. 이게 수동대리. 뭐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줄 읽어보시고 박스. 다음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3번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있나요? 유권이란 대리권이 있다 그 말이겠죠. 그럼 무권은 대리권이 없다 그 말이겠죠.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유권은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팔아달라니까 팔았죠. 유권대리. 근데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갑에게 X가 있거든요. 갑이 자기 친척 을에게 야 나 대신 은행 가서 이거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 받아오라고 대리권 줬어요. 나 대신 은행 가서 이 부동산 저당권 설정해달라고 대리권을 줬습니다. 대출 받아오라고 했어요. 그럼 갑은 내 인감 증명이랑 등기에 필요한 서류 다 줬겠죠. 그럼 우리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지 않고 병을 만나서 이 X를 팔아버렸습니다. 은행 가지 않았어요. X를 팔아버렸어요. 갑 위임장 부짐해서 나 대리 맞지라고 현명하면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럼 이건 유권대리일까요? 무권대리일까요? 네? 이 대리권 있죠. 근데 매매했죠. 그럼 이건 유권대리 무권대리예요? 그럼 유권인가 무권인가 판단할 때 이거 동그라미 1번을 보고 판단합니까? 이거 동그라미 2번을 보고 판단할까요? 2번입니다. 2번이에요. 우리 실제로 한 행동 이걸 보고 판단해요. 이걸 보면 우리 대리권 있잖아요. 이걸 본 게 아니라 우리 실제로 한 행동 우리 매매할 권한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건 무권대리예요. 이거. 우리는 저당 설정할 권한 있는 거지 매매할 권한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 행동을 판단해요. 그래서 무권대리입니다. 이거 실제로 한 행동 그거 할 권한 있는가 없는가 보시는 겁니다. 그럼 박스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좀 이따 답니다. 박스 밑에 이제 박스 체크하세요. 다 왼쪽 이렇게 샥샥. 이제 하단에 02번 대리권 있나요? 그럼 네모 1번 이모 대리권 범위가 있는데 법조문 아직 볼 필요 없고 아래 양가로 1번이 있어요. 양가로 1번. 이모 대리권 범위는 본인은 수권행위 동원하십니다. 수권행위 합리적 해석에 와야 결정한다 그랬어요. 즉 이 말입니다. 아까처럼 수권행위 대리권 줄 때는
대리권 범위를 명확히 주면 좋겠죠. 대리권 범위를 명확히 말하면 우리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명확하죠. 근데 명확히 말하면 말할수록 삐져서 대리 안 한다 해서 아까처럼 3억 밑으로 팔면 죽여버려 그러면 대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는 대리권 줄 때 명확히 줄 수 없어요. 우리를 삐질까 봐. 좀 이렇게 둘이 뭉실하게 줍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가 다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법원에 올 수 있겠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밑에 동그라미 1번 이거 봐보세요. 갑이 그냥 알아서 팔아줘 그랬어요. 알아서 팔아줘 그러면 대리는 병으로부터 매매대금, 중도금, 잔금 받을 권한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갑이 포괄적으로 야 나 대신 알아서 팔아줘라고 말하면 우리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중도금, 잔금도 받을 권한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돈 줄 날짜가 11월 15일이라면 돈 줄 날짜를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도 대리권 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냥 팔아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얘한테 돈 받을 권한까지 준 거예요. 대리권 범위를 좀 명확히 줘야 돼요. 그럼 자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그라미 칩니다. 대금도 수령 동그라미 즉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하고 매매대금 지급 동그라미 칩니다. 기일을 연계 동그라미 기일을 연계해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판례를 보세요. 이게 심의 거의 해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알아서 팔아줘 그러면 돈 받을 권한과 날짜 연계할 권한이 있다 판시했어요. 그래서 알아줘 팔아줘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138은 볼 필요 없고 이제 139로 와보세요. 139페이지 그 중간쯤에 네모 3번 대리권 소멸이 있나요? 그럼 대리권 있다가 소멸할 수 있겠죠. 그럼 양괄호 1번 법정대리 의무대리에 자 공통 동그라미 공통 사유가 있고 밑에 127조가 있습니다. 127조 대리권 소멸 사유가 있죠. 그럼 대리권은 다음 각 호 밑에 1번 2번을 호라고 읽는다 그랬죠. 그럼 다음 각 호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1호와 2호가 있죠. 그건 이제 지금부터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겁니다. 의무대리 법정대리의 공통 소멸 원인 대리권이 언제 소멸하는가? 의무대리 법정대리 공통 원인이에요. 그러면 본인은 사망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본사. 다음 2호 대리인은 사망 성년금 개시 파산이에요. 이렇게 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보조문에 동그라미 쳤나요? 본사 대사성파 외우시면 돼요. 본사 대사성파가 발생하면 대리권 소멸한다. 그러니까 본인은 딱 하나예요. 사망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리인은 이 멀쩡한 사람 뽑았는데 멀쩡한 사람이 죽거나 또는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럼 대리권 바로 소멸합니다. 다시 멀쩡한 사람 뽑았겠죠. 근데 그 멀쩡한 놈이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면 대리권 바로 소멸해요. 그럼 더 이상 대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사 대사성파 외우시면 돼요. 왜 외워야 되냐면 여기 한정후견 개시 있나요? 대리인은 한정후견 개시 있어요? 없죠. 성년후견 개시만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이것 당해도 대리권 아직 소멸 안 해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리권 무조건 소멸한다. 그래서 그냥 본사 대사성파 법조문 그래 외우면 됩니다.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양괄호 2번 의무대리 동그라미 의무대리에 특이한 소멸 사유가 있어요. 의무대리에 방금은 공통이에요. 의무대리는 대리권 주고 싶어준 거였죠. 수권행입니다. 그럼 갑이 우리를 고용했어요. 갑이 사장님, 우리 종업원입니다. 고용해서 우리 일하는데 갑이 보기에 우리 일 너무 잘해요. 내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래서 갑이 우리에게 그랬어요. 야, 내가 부동산 팔아야겠는데 넌 나 대신 부동산 한번 팔아봐라고 우리에게 수권행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례에서는 왜 우리에게 대리권을 줬죠? 우리 일을 아주 잘하니까 대리권 준 거죠. 그럼 대리권을 주게 된 이게 기초적 원인 관계예요. 이게 원인된 법률 관계입니다. 다시 사례에서는 대리권을 주게 된 원인될 법률 관계예요. 그래서 일을 아주 잘하니까 대리권 줘봤어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 어느 날 잘렸어요. 우리 잘리면 대리권 그대로 두면 될까요? 그럼 우리 갑을 위해서 일할까요? 갑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대리권 자동 소멸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시킨 일은 꼬박꼬박 잘해요. 시킨 일만 수동적으로. 근데 부동산은 못 팔더라고요. 그럼 야, 너 그다음 하던 일 계속하고 그만 팔어라고 수권행위만 없앨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소멸합니다. 둘 중에 하나요. 그럼 128조 임의대리 종료 보세요. 자, 법률행위 동그라미 같은 말이 수권행위. 법률행위가 내가 주고 싶은 것. 수권행위와요 소유된 대리권은 존조가 아까 127조 존조 127조 경우 외에 가로쳐 보세요. 자, 가로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가로칩니다. 즉 고용이 끝났다. 종료에 소멸한다. 그다음 법률관계 종료 전에 즉 고용관계는 유지가 돼요. 단 본인이 그다음 가로친다. 수권행위를 철회 가로 수권행위 철회한 경우도 같다. 소멸한다.
그래서 이무대리는 두 개가 더 있어요. 원인된 불강의 종류와 숙고행위 철회 두 개입니다. 그리고 숙고행위는 어디서만 나온다? 이무대리.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잘 나와요. 숙고행위 철회는 이무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 원인이다. 틀렸죠? 그죠? 숙고행위와 법정대리 나온 성 이미 틀린 거예요. 숙고행위 어디만 나온다? 이무대리만 나온다. 다음 밑에 03번이 있어요. 대리행위 있나요? 니네모 1번 현명주의가 있죠. 아까 현명이 행위는 내가 하지만 책임은 나가 아니라 갑이 진다라고 본인 이름을 말한 게 현명이었죠. 그게 현명입니다. 그래야 병도 갑을 알겠죠. 그럼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현명을 해야 돼요. 더 현명을 해야 대리입니다. 현명을 해야 되래요. 현명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 대리가 아니에요. 현명을 해야 대리입니다. 현명하지 않으면 절대 대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명이란 누구 이름을 나타내요? 그렇죠. 본인 이름 갑, 본인 이름을 나타냅니다. 행위는 내가 하지만 책임은 본인이 진다라고 본인 이름을 나타낸답니다. 그래서 이 공식 따라서 하셔야 돼요. 그럼 자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이 없는데 현명하면 대리이다. OX 뭔갑니까? 대리권이 없는데 현명하면 대리행위다. OX 뭐예요? 대리권 없는데 현명하면 대리행위다. 오예요. 오예요. 대리권이 없더라도 현명하면 무조건 대리예요. 그걸 좀 이따 무권 대리 그래요. 좀 이따. 무권 대리 대리권 없어요.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현명한 겁니다. 현명 안 하면 이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안 했지만 무권 대리는 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권 없지만 현명하면 무조건 대리요. 표현 대리도 나중에 하겠지만 표현 대리 무슨 말인지 몰라도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현명했다 이 말이에요. 현명 안 하면 절대 대리 말 안 써요. 그럼 거꾸로 대리권이 있거든요. 대리권이 있는데 현명하지 않았어요. 그럼 대리 아닙니다 절대. 다시 대리권이 있더라도 현명 안 하면 절대 대리가 아니에요. 대리권 없더라도 현명하면 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대로 하시더라도. 자 이제 갑이 부동산을 사야겠어요. 내 직장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처남이 이번에 자격증 땄대요. 자기 처남에게 처남 내가 5억짜리 부동산 살 테니까 5억짜리 상당의 부동산 좀 대신 사달라고 처남에게 매수할 대리권을 줬어요. 매수할 대리권을 소유했다. 그럼 우리는 갑을 대리해서 5억짜리 살 권한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보러 다니는 부동산 보러 다니다가 병을 만났는데 병 이 X 부동산이 내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 마음에. 나도 대출 받으면 5억쯤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살까요? 갑을 위해 사줄까요? 내가 사겠죠. 아니, 내 마음에 꼭 들어요 너무. 그러면 갑을 위해 사줄까요? 그냥 내가 살까요? 그냥 내가 샀어요. 그래서 이 X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갑 이름 현명 안 했어요. 그러면 병은 갑 존재를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럼 이 매매 계약은 갑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현명 안 했으니까. 이렇게 대리권 있더라도 내 건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평생 갑을 대리합니까? 어쩌다면 대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명 안 했어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이제 졸고 있으니까 누가 총가 봐볼게요. 누가 매도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졸고 있는 거 지금. 병이 매도인이겠죠? 그죠? 병이 매도인이죠. 매수인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갑하고 상관이 있었어요. 갑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병은 X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고 을은 돈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기분 좋았어요. 매형이 나에게 대리권 안 줬으면 내가 갑자기 추워지는데 안 돌아다녔어요. 근데 대리권 주는 바람에 추위를 무릅쓰고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아주 좋은 부동산을 샀습니다. 기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이제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고 있는데 9시 뉴스가 나와요. 그쪽에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요. 술 먹다 술잔을 떨어뜨리겠죠? 당장 날아가서요. 제가 사실은 갑 대리인데 깜빡 잊고 현명 안 했네요. 라고 차고주장 못합니다. 무조건 우리 책임져야 돼요. 이 매매는 갑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현명 안 했으니까 무조건 둘이 책임지는 겁니다. 나중에 딴소리하면 안 돼요. 이렇게 현명하지 않으면 절대 대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매수인 되고 병이 매도인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만약 우리 현명을 한다 해보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현명을 해야 되는가? 우리 병에게 그랬어요. 우리 병에게. 저는 갑 대리인 을입니다라고. 그럼 가장 정확히 현명했죠. 그러면 누구 책임진다? 갑과 병이 책임지는 겁니다. 정확히 현명했어요. 이번에 우리 그래요. 우리는 지금 갑과 대신 사러 다니죠. 대신 사러 다니까 왠지 내가 좀 없어 보여요. 왠지. 내게 아니라 갑과 사러 다니까. 그래서 우리 그랬어요. 병한테. 제가 갑이에요. 자 갑인데요 하면서 계약서에 우리 갑 이름 쓰고 갑 도장 찍었어요. 그럼 현명 됐어요. 우리 그래요. 제가 갑이에요.
자, 갑입니다 하고 계약서에 갑 이름 쓰고 갑도장 찍었습니다. 현명 됐어요, 안 됐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됐어요. 현명이 뭐다? 본인 이름 2번씩이나 나왔어요. 이거 현명이 된 겁니다. 이것은. 이거 현명이 됐다가 팔려요. 이거. 왜냐면 병은 얼굴 보고 누군지 몰라 그냥 갑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본인 이름 2번씩이나 나왔잖아요. 현명 된 겁니다. 이게 도장 위에 네모나냐고 인감 도장이에요. 이번에 그랬어요. 우리 계약서에 을 이름 쓰고 을 도장만 찍었어요. 현명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죠. 이건 현명 안 됐죠. 이게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계약서에 을 이름 쓰고 을 도장 찍은 겁니다. 현명 안 됐죠? 갑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계약은 병과 우리 알아서 책임지는 겁니다. 갑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네 번째, 이번에는 우리 계약서에 을 이름 쓰고 을 도장 찍었거든요. 근데 우리 갑에게 받은 위임장을 보여주네요. 위임장을 줬었는데 우리 현명 안 했지만 갑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보여줬어요. 그럼 현명 안 했지만 병은 너 뒤에 누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죠. 이건 현명을 된 걸로 봐요. 이거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을 너가 책임 안 지구나. 누가 뒤에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죠. 이거 현명이 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갑이 책임져요. 갑. 여기만 갑이 책임 안 집니다. 이런 식으로 현명을 어떻게 하는가 사례를 통해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네모 1번 현명주의가 있죠. 그럼 114조 봐보세요. 대리행위 효력입니다.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그 현명했단 말이에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현명. 현명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진다. 다음 아래 115조가 있죠. 115조 제목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즉 현명 안 했단 말이죠. 보시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이게 현명 X. 아니한 때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 자기가 누구예요? 대리인입니다. 자기가 누구예요? 대리인. 그러니까 대리에서는 행위를 대리인이 하죠. 그럼 대리에서는 자기나 자신 나오면 다 대리인을 말해요. 다시 자기나 자신 누구다? 다 대리인. 그럼 본인은 뭐라 그래요? 그냥 본인은 본인 그래요. 본인. 그래서 대리인은 자기나 자신을 원칙은 누구 다 말한다? 대리인을 말합니다. 행위를 대리하니까. 그래서 아까 이 말이에요. 현명 안 하면 대리인 자기가 책임진다 말. 자기를 위한 것을 본다. 자기가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장 그러나 상대방 병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전조 제1항 규정을 준용이 함께 사용한다요. 그럼 전조가 몇 조입니까? 114조 1항을 준용한다가 현명이 됐다 이 말이에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보세요. 즉 아까 본문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기를 양보하여. 그러나 상대방이 이걸 보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죠. 병이 이걸 보면 너가 현명 안 했지만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때는 현명이 된 걸로 봐서 갑이 책임지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단서 예입니다. 단서 예가 다시 단서.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산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위임장을 보이지 말 수 있죠. 그때는 1항처럼 현명이 된 걸로 봐요. 그러면 갑이 책임진다. 법 좀 열었죠 상당히. 그럼 밑에 양괄호 1번 보세요. 이제 대리의사 표시. 동그라미 1번 두 줄만 표시하고 읽어보세요. 두 줄만 읽어보시고 양괄호 2번 대리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가 있죠. 1항 동그라미 1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즉 현명하지 않은 때 그 의사 표시는 대리인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까지. 2번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을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대리행위가 성립하고 직접적으로 본인에 대하여 그 효과가 발생한다. 3번 매매 동그라미입니다. 위임장 제시 동그라미.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는 특단한 사정이 없는 한, 즉 원칙적으로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게 현명이 됐다 이 말이기. 현명이 된 걸로 봐요. 본인이 책임진다는 말이죠. 그다음 오른쪽 오시면 이제 대리행위 하자가 있습니다. 116조가 있죠. 자, 대리행위 하자 1항 보세요.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동그라미 흠결이 불일치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통착입니다. 흠결이 불일치, 비통착. 써보세요. 비통착 쓰셨습니까? 그다음 사기강박. 지금까지 비통착 사강이네요.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지금까지 뭐 외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한마디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무슨 말이에요?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말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자이랑 다시.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비통착, 다음 사기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한마디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사실 요문은 동일하십니다. 대리인 표준 동그라미.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그러니까 행위 당시는 본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본인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행위 당사자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행위 당사자인 대리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거기 대리인 표준 동그라미 쳤죠? 대리인 표준 판단합니다. 하자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세요. 이제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어요. 그럼 행위는 대리행위는 둘이 하겠죠. 둘이 대리행위 합니다. 다시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어요. 그럼 행위는 둘이 합니다. 이렇게 대리행위. 그럼 첫 번째 사건은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 강박했다. 사기 강박한 다음에 을과 A와 대리행위했어요. 그러면 이거 취소할 수 있을 것 없을까 이거? 이거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것 없을까? 누구 기준? 대리인 하자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얘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사기 강박 안 당했죠. 그럼 정상적으로 해서 아무 하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소 못해요. 본인도 취소 못합니다. 다시 대리인이 사기 강박 안 당했잖아요. 그럼 정상적으로 했겠죠. 이거 완전히 정상이라 취소 못해요. 본인도 취소 못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번에는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 강박했대요. 그래서 대리인이 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둘이 대리했대요. 그럼 이제 하자가 있잖아요. 뭔가 하자 있게 의사표시했죠. 그럼 이걸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 모든 효과는 본인이에요. 그래서 취소는 누가 한다? 원칙 본인이 합니다. 다시 기준만 대리인 기준이고 그 대리행위 모든 효과는 다 본인이 합니다. 취소는 누가 한다?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이 당했잖아요. 하자 있죠. 취소할 수 있다. 여기 대리인이 안 당했죠. 아무 하자 없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냥 이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실제로. 봐보세요. 대리하러 만났죠. 만났다가 병이 야 너 그 자리 그대로 기다려. 갔다가 사기 강박하고 올까 이렇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실생활 없을 겁니다.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여기는 대리라고 만났더니 병이 보기에 얘가 약간 모자래 보여요. 그럼 사기 강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리했겠죠. 그죠? 이때는 당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단 대리행위 모든 효과는 다 본인한테 가요. 그래서 취소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동그라미 친 대리인 표준이에요. 그럼 양괄호 1번 밑에 원칙 있나요? 원칙은 동그라미 1번, 2번 네 줄 다 왼쪽에 체크하시고 네 줄을 읽어보면 됩니다. 다음 네모 3번 대리인 능력이 나오죠? 자 117조 보시면 117조 대리인 행위 능력입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조문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어요. 그럼 대리인은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 능력조차 없다면 행위 자체가 완전 무효가 돼요. 이건 필요합니다. 그럼 대리인이 행위 능력이 필요할 것인가? 이에 관해서 우리 민법은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법에서 보호한다 그랬죠. 근데 이자가 대리인 되더라도 이자가 피해 볼 일이 없어요. 따라서 이자도 대리인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이 우리 고등학생이에요. 미성년자 우리 고딩이에요. 고딩한테 대리권 줬다 해보세요. 그럼 갑은 미성년자인지 알고 대리권 줬어요. 알고 줬죠. 그래서 우리 병을 만나서 어떤 대리 행위를 했다 해보세요. 갑 이름 현명하고 그럼 행위는 을과 병이 하지만 책임은 을이 집니까? 갑과 병이 책임지죠. 이 사이에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면 을이 행위하지만 그 책임은 갑이 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을 내가 책임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손해볼 일 없어 얘가. 따라서 이자가 대리인 되더라도 이자 보호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얘는 손해볼 일 없어요. 그래서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고 법을 만든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알고 뽑았으니까 내가 책임지면 되죠. 이자는 책임질 리가 없어 이 행위를. 그래서 제한능력자가 대리인 되더라도 이자 보호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양괄호 1번 보시면 대리인과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리인 적어도 의사능력을 의사해야 한다. 의사 무능력자가 하는 대리인은 뭐이기 때문이다. 양괄호 2번 대리인이 한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즉 제한능력자 가로 열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까지 보시면 돼요.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143페이지로 보세요. 143페이지. 지금까지 우리가 유권 대리 정상적인 대리 공부했습니다. 이제 143은 공업원 무권 대리 있나요? 지금부터 이제 비정상적인 무권 대리를 약간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자세히는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가 좀 가벼운 내용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권 대리 이제 해마다 시험이 나오거든요. 대리 그러면 이 무권 대리가 시험에 안 나온 적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오늘 약간만 의미를 보는 겁니다. 자,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바 없습니다. 대리권 좀 없는데 근데 우리 병을 만나서 이 X를 팔아먹어요. X 부동산을 매매계약 체결해버립니다. 갑 이름이 현명하고 한번 봐보세요. 을은 대리권 없죠? 이게 무권이에요. 현명했죠? 이게 대리입니다. 그래서 대리권 없지만 현명하고 갑 걸 팔았죠? 이게 무권, 이게 대리예요. 그래서 이처럼 무권 대리는 제목을 딱 보시고 대리권 있어요, 없어요? 저 대리권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저 갑 이름 현명했죠? 이게 무권 대리입니다. 그러면 무권 대리는 갑은 대리권 준바 없죠? 그러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갑은 아무 책임 안 지는 게 원칙입니다. 둘 간의 원칙 무효예요. 다시 나는 대리권 준바 없잖아요. 이 행위까지 갑이 책임지면 안 됩니다. 둘 간에는 원칙 무효예요. 근데 갑이 보기에 대리권 안 줬지만 우리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갑이 추인할 수 있어요. 추인하면 저 매매가 유효로 바뀌는 게 무권 대리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무권 대리 추인이 나와요. 추인하면 유효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무권 대리는 갑이 대리권 준바 없기 때문에 이 행위는 원칙 무효예요. 그러면 병은 돈 줄 필요가 없고 갑은 소유권 넘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이걸 추인하게 되면 이제 유효가 돼요. 유효. 그럼 유효가 되니까 병은 이제 돈 줘야 되고 갑은 소유권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는 원칙 일단 무효가 원칙이에요. 대리권 준적없기 때문에 아무 책임 안 집니다. 이처럼 무권 대리는 원래 무효인데 봐보세요. 무효인데 갑은 이 무권 대리를 추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추인하면 행위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어차피 추인한 거니까 행위시로 소급시켜줘요. 행위시부터 유효가 됩니다. 다음 갑은 가만히 있어도 무효인데 갑이 적극적으로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추인을 거절하면 그때 완전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완전 무효로 확정이 돼요. 그래서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습니다. 다음 상대방도 뭐가 있어야겠죠.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어요. 최고는 갑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갑, 너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할래 말래 물어보는 거예요. 야 갑, 너 무권 대리를 추인할래 말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갑이 추인하면 유효가 되고 갑이 거절하면 무효가 돼요. 그건 갑의 사이다 된 겁니다. 근데 최고인데 갑이 확답이 없으면 갑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거절로 보는 겁니다. 그럼 무효 확정이 돼요. 이때 중요한 게 병은 선의 악이 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어요. 최고. 그럼 자 잠깐 봐보세요. 이제 여러분 무권 대리는 두 사람의 사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이 발생할 겁니다. 보통 무권 대리는 판례를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자식이 몰래 팔아먹어요. 종중 산 같은 것을 밑에 후기자들, 밑에 친족들, 종원들이 몰래 팔아먹는 겁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병도 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 이건희 토지를 제가 팔면 병이 샀을까요? 또 누구의 바로 맥살 잡혀요? 보통 둘이 친하면 친할수록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갑은 내가 대리권 주면 없더라도 내 아들이라면 아들이라는 행동을 추인할 수 있고 추인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무권 대리 행위를 갑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야 갑, 의리한 무권 대리 행위를 너 추인할래 말래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것은 선의 악이 묻지 않고 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선의는 몰랐다, 악의는 알았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모르고 뭘 알았단 말일까요? 저 대리권 없음. 그렇죠. 우리에게 대리권 없다는 것을 이날 몰랐던 알았더라도 물어볼 수 있어요. 야 갑, 너 아들이 대리권도 없는 것 같은데 너 거 막 X 매매했다. 마음에 들면 추인할래? 물어. 그때 갑이 추인하면 갑 의사대로 유효가 되고 갑이 거절하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갑이 입을 안 열어요. 갑이 확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법에서 거절로 써놨어요. 왜 원칙 무효니까 원칙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로 가서 무효가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 병은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합시를 없앨 수 있어요. 그걸 처리한다 그럽니다. 자기 의사합시 적극적으로 없앨 수 있다. 근데 처리는 선의만 가능해요. 그래서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었음을 병이 몰랐대요. 다시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었다는 것을 병이 몰랐대요. 그럼 병이 속은 거죠. 대리권 있는 것처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병이 속았죠. 그럼 너가 감히 나를 속여라고 이것을 나중에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처리하면 이제 무효로 확정이 돼요. 그래서 처리는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악의는 못해요. 이 사실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이때 몰랐던 병만 나중에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처리에서 선처리 이게 시험이 제일 잘 나와요. 선처리 선인 때만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하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무권 대리는 어떨 때 유효가 되는 거죠? 추인했을 때만 유효가 돼요. 소급해서. 그리고 나머지 결국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대리권도 없이 행위했기 때문에 내가 추인했을 때만 유효가 돼요. 나머지는 결국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이제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올해 나왔고. 그럼 자 143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네모 1번 의 있나요? 의는 5줄 다 체크하고 읽어보세요. 얘까지 이 가불령 그대로입니다. 그럼 네모 2번이 협의 무권 대리 보세요. 좁은 의미입니다. 좁은 의미. 그럼 양가로 1번에 법조문 있나요? 130조 무권 대리 봐보세요. 대리권 없자가 타인의 대리인이란 계약은 그 다음 가로칩니다. 가로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가로칩니다. 본인에 대하여 효력 없다가 무효. 그 말은 추인하면 유효가 되고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원칙. 다음 133조 추인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소급 또한 하신다.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유효. 소급 유효. 소급 표시면 아주 잘 와요. 법조문만 이해하시면 되고 밑에 1번, 2번 있나요? 1번, 2번만 보세요. 1번, 2번은 2줄 체크. 3번은 보는 거 아닙니다. 다음 제일 밑에 양가로 2번 상대방 최고권 있나요? 옆에 써보세요. 선이야기 가능. 알았더라도 물어볼 수 있어요. 추인할래 말래. 선이야기 가능합니다. 그럼 자 봐볼게요. 법정 131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 갑에게 그 추인 여부 확답을 채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거절 동원하면 시험은 거절을 쏙 빼고 내요. 시험은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내버립니다. 거절 동원하면 거절로 본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 확정.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1번, 2번 있나요? 5줄 체크하고 읽어보세요. 5줄 왼쪽에 체크. 다음 양가로 3번 철회권까지 하겠습니다. 제목 집했습니다. 이게 선이만 선처리. 시험 지문에 병이 나왔다 그러면 꼭 선처리를 몰아요. 선처리. 그럼 134조 봐보세요. 상대방 철회권. 대리권 엄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되어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병이죠. 병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처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언제만 가능하다? 선이만 가능하다. 예, 선처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는 없어서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렸지만 자 봐보세요. 예, 이것까지 끝내겠습니다. 자, 갑이 대리권 주모 없는데 대리했죠. 그럼 둘 간의 원칙 무효예요. 원칙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무효는 확정적입니까? 불확정적입니까? 아직 불확정적이죠. 무효로 확정된 게 아니라 본인이 추인하면 효력이 이렇게 바뀔 여지가 있어요. 아까 그런 걸 뭐라 했죠? 유동적, 불확정적. 그래서 이것을 유동적 무효랍니다. 우리 책에 여기 특별한 설명이 없지만 의미를 다시 무권 대리 원칙 무효예요. 근데 무효로 확정된 게 아니라 혹시 나중에 이렇게 바뀔 여지가 있거든요. 그 상태를 아직 불확정적으로는 유동적으로 합니다. 의미를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144는 없거든요. 이게 없지만 아까 어디서 있냐면 147페이지 봐보세요. 147. 그럼 제일 밑에 동그란 2번 있죠. 무권 대리 있습니까? 147 제일 밑에 동그란 2번 무권 대리 있죠. 그 다음 토지거래관 아까 봐봤죠. 그래서 여기 유동적입니다. 무효로 확정된 게 아니라 거꾸로 바뀔 여지가 될 유동적 의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대리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조건기한과 이제 물권법을 들어갑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